혼밥, 혼술과 같은 신조어가 이제는 어색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자의 삶이 대세가 되어가는 세상에서 조금은 힘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하는 삶의 가치와 또 행복의 의미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마을공동체 톡톡 윤진아입니다. 세종마을공동체 톡톡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작한 세종마을공동체 톡톡을 진행하면서요. 우리 세종에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었구나.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구나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시즌2에서는 어떤 마을 공동체 분들과 함께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만나보시죠. 투어스가 부릅니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거울 속에 내 표정 봐봐 느낌 so good 기다려온 뒤를 연습했던 손들 인사도 그대로 하면 돼 헤어스타일 체크하고 한번 turn around 발걸음은 매일 걷던 그 길로 계획은 완벽 빨리 말 걸어보고 싶어 Hey 문 앞에서 슬슬 세어본다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안녕 두 마디 건넬 때 집에 소리 캔슬 네 말소리는 플레이리스트 yeah. 질문은 나의 용기 알려줘 너의 이름이 뭐야 너와 내 거리는 세 걸음 남았어 yeah. 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네, 오늘 첫 곡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였습니다. 우리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에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공동체 라디오인 세종 FM 98.9MHz에서는요. 이렇게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를 직접 만나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공동체는 왜 만들어지고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세종마을공동체 톡톡 시즌2에서 함께 들어보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에 필요한 공간, 또 교육, 모임, 정책까지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마을 공동체가 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9년째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범지기 마을 10단지 푸른 작은 도서관에 관한 설명인데요.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범지기 마을 10단지 푸른 작은 도서관 관장 윤나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범지기마을 10단지 푸른 작은 도서관에서 윤나영 관장님과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정의숙입니다. 네, 윤나영 관장님 그리고 정희숙 부관장님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 꽃을 피울 것 같은데 기대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모임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2015년도에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 있는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 네, 모인 자생단체 달빛 동네북이라는 달빛 동네부. 자생단체입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제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5분이 네. 모이셨어요? 처음에 네. 봉사자를 모집 공고를 보고 네. 5명이 모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단순히 그냥 이제 봉사 도서 대출 반납을 하는 봉사를 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관리소 소장님께서 운영을 직접 해봐라. 또 이렇게 운영을요? 운영을 예. 직접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날 바로 음.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서관의 이제 모습도 보고 거기 모여서 이제 의논을 했는데 거기 그날 처음 모인 우리 이제 봉사자분들이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네. 의기투합해서 이제 시작한 게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5분의 인연이 지금까지 네네. 우리 푸른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주축이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정희숙 부관장님도 계셨던 건가요? 네, 저도 그때 그 공고문을 보고 네. 똑같이 봉사 이 정도 나도 할 수 있어라고 네. 가벼운 마음으로 갔었는데 막상 가서 직접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5명이 정말 우리가 이걸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도서관이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이쁩니다. 네. 굉장히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고 근데 그 공간이 1년 넘게 문이 닫혀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간을 한번 살려볼까라는 마음에 조금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의 엄마로 이제 봉사 정도로 가볍게 가셨다가 이제 운영까지 네. 하겠다라고 또 의기투합이 된 것도 굉장히 신기한 네. 인연이네요. 예, 저라면 저는 그럼 이만 하고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시작부터 잘 모이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숙 부관장님의 그 답변 중에서요, 제가 본 게 문화 볼모지였던 2015년 세종시의 그 도서관에 대한 목마름이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2015년에 이제 세종시로 이제 뭐 이사 또는 이주를 하게 되면서 네. 맞닥뜨린 세종시가 지금과는 다르게 굉장히 정말 황량하고 맞아요. 근데 주변 환경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 사막에 와 있는 듯한 느낌?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갈증이 심했었는데 네. 도서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종에서 사셨던 많은 분들이 그런 갈증에 되게 목말라 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시너지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2015년에 내려온 저도 굉장히 네.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의 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 세종시 전체가 보면 그렇죠. 또 이 도서관이든 네. 어떤 공동체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추진하고 계시는 함께 달빛 동네북 네. 주요 이 사업 내용들이 궁금하거든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제 9년 차 된 네. 사실은 마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할 때는 마을 공동체 개념도 없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이 그냥 아까 말씀해주신 15년도엔 정말 롯데마트 하나가 생기면 그곳에서 만나서 막 서로 기뻐해서 맞아요. 서로 낯선 사람들끼리도 인사하고 이러셨대요. 네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여서 함께 하게 됐는데 저희가 그동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동아리 활동부터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10년 차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왜 세종 시민들이나 일반 시민분들이 작은 도서관은 뭐지?라는 생각. 그리고 또 특히나 아파트 사립 작은 도서관을 우리가 운영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시민들에게 작은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꼭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하고자 이제 저희 봉사자 자원봉사 교육부터 그러니까 시민에게 저희 도서관의 활동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 선진지 견학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 동네 서점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와. 해서 같이 상생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하고 그다음에 1년에 이제 모든 활동들을 통한 성과 공유에도 좀 나누고 그래서 좀 더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이제 공동체를 좀 육성하고 싶은 마음에 좀 요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푸른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 공동체 자체에도 굉장한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으니 이제 9년 동안 이 활동들을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해오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작은 도서관이요 꽤 있잖아요. 네, 이 세종에는. 많아요.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쉽게 책을 접할 수는 있지만 이게 누가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것을 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도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추진하시려는 이제 사업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시면서 또 얻고자 하는 결과 또 한번 그려 보셨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앞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관심. 그렇죠. 네네. 예. 사실은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1970세대예요. 그런데 평소에 보면 이렇게 길에 사람이 없어? 라고 느낄 정도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희한하게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어디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지? 막 저희도 놀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단절될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고 꼭 저희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커뮤니티 공간들이 있잖아요. 주민공동 시설을 통해서 사람이 모인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서로 소통하게 될 거고 그럼 이웃 간의 문제들도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네. 세종이 정말 살기 좋은 마을, 살기 좋은 시가 되는 너무 거국적인가요? 아니요, 목표가? 너무 듣는데 마음이 흡해지면서 제가 갑자기 시장님이 된 듯한 느낌인데 그려보고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예.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네. 네, 이게 작지만 요렇게 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정희숙 부관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셨어요? 이런 계획들을 세우실 때 함께 세우셨죠? 예. 네, 저희가 처음에 이 계획을 시행하게 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할까라는 생각보다는 하자. 일단 하자. 하자. 네. 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하면 될 거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다른 분들도 저희랑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이런 시도 자체가 좀 많이 주저하기보다는 조금 당차게 시작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네. 저희가 그 2015년, 16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나 작은 거 하나 생기는 것 자체로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큰 행복을 바란 게 아니라 네, 작은 맞아요. 행복에도 작은 거에도 그때 큰 행복을 느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네. 감사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응원의 그 글과 말이 돼서 저희를 조금 더 춤추게 만드는 네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추진력에 불을 붙여준 그런 칭찬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우리 예전에는 진짜 작은 거 하나만 생겨도 화제성이 대단했고 호응도가 대단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갖춰졌습니다. 맞아요. 그런 걸 잊고 지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다음 이제 우리 계속되는 이야기가 더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나영 관장님께서 노래 한 곡 좀 추천을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악동 뮤지션의 네, 후라이의 꿈? 프라이의 꿈. 처음에 저는 이 제목을 몰랐고요. 네. 이제 노래를 듣는데 좋아서 이거 누구 무슨 노래야? 그랬더니 후라이의 꿈이야 엄마. 이래서 좀 처음에는 웃었어요.
후라이 계란 후라이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네. 가사 내용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짠해져요. 음. 멜로디는 되게 경쾌한데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이 겪고 있는 어떤 조금 뭐라고 해야죠? 약간은 그 이 현실에서 어려움. 본인 현실의 어려움들이 좀 묻어나는 노래인 것 같아서 네. 경쾌하지만 좀 짠하고 좀 응원을 보내고 싶은 음.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서 이 노래를 좀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후라이의 꿈 듣고 오겠습니다. 저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걸어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fall along, fall along my way 난 차라리 꽉 눌러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자는 계란 fry 같이 나른하게 fry 고래도 사랑을 찾아 파도를 가를 거라고 다 못해 내 모두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이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하긴 무슨 기회가 어울릴지도 모를 거야 무시 말아줘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걸 왜 그렇게 반한 죄 지은 게 아닌데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걸어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fall along, fall along my way 난 차라리 꽉 눌러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자는 계란 fry 같이 틀에 갇힌 듯한 똑같은 꿈 난 이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와 퍼지고 싶어 난 차라리 굴러갈래 끝은 안 보여 뒤에 손등 떠미는데 난 내 물결을 따라 Flow along, flow along my way 난 차라리 꽉 눌러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꿈이나 나 없이 퍼져있는 계란 fry 같이 나른하게 네, 악동 뮤지션의 후라이의 꿈 듣고 왔습니다. 이제 이어서 질문을 이제 음악 나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1년 차 공동체 생활 사업하는 거 1년 차, 2년 차, 3년 차, 5년 차, 9년 차에 느끼는 어려움이 다르다는 얘기를 잠깐 해주셨잖아요. 아, 네. 굉장히 그 이야기가 와닿았는데 이런 9년간의 이제 푸른 작은 도서관 활동을 하시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이어도 어려운 점이어도. 예, 윤나영 관장님께는 어떤 것들이 어려우셨나요? 네, 어려운 점 먼저 네.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바꿨습니다. 좋은 점 순서를.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지만 도서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아파트 도서관들이 독서실하고 죄송합니다.
독서실하고 같이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독서실에서는 그래서 공부의 목적인 분들이 많고, 근데 사실 작은 도서관은 이제 아이들의 이용률이 꽤 높거든요. 맞아요. 학부모님들하고. 예. 그래서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소음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민원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관리사무소 쪽을 가서 입대위 쪽에 민원을 넣으시거나,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재하는 역할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초창기 때 그랬는데 요즘은 또 많이 이게 이해를 해주시는지 네네. 예, 그런 민원들도 급격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어려운 점이 저는 이제 관장으로서 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운영을 계속 해내가야 하는 입장이라 그게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 새내기 관장일 때와 지금 네. 9년차 관장일 때는 그 민원에 대한 태도, 자세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달라졌나요? 일단은 저기 자세는 똑같아요. 네네. 지금 민원을 받으면 네네. 일단은 긴장되기도 하고 고민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해결을 할 때 보면 항상 저희 도서관 봉사자분이나 운영진들이 다 제 편인 거예요. 제 편에서 그리고 그런 민원이 발생될 땐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의 오해 같은 부분들을 같이 풀어주시니까 이제 그런 건 너무 좋았었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민원은 지금도 힘들긴 해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그래도 더 현명하게 이제 풀어내려고 이제 고민은 많이 하죠. 예. 그렇군요. 네. 정희숙 부관장님께서는 어떤 점이 어려우셨어요? 지금 눈물 흘리시려는 거 아니시죠? 네네. 아니 저희도 이제 9년 차를 이제 지나오면서 네. 어떤 점이 어려움이 있었나.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주 책임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어려웠었나라는 생각이 네네. 왜냐하면 이제 항상 모든 책임과 어려움은 이제 관장님이 앞에서 다 병풍처럼 막아주시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이제 활동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마음은 편하게 몸은 힘들었지만 네네. 마음은 편하게 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에 앞장서서 그 파도를 막는 네. 관장님은 항상 그 파도가 되게 버거우셨겠지만 네. 예, 한 발 뒤에서 보는 저희는 나쁘지 않아. 주민들의 저 정도 민원 저 정도 굉장히 있을 잘 수 해결됐는데 라고 해서 네네. 운영에 대한 큰 어려움은 아마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 일반 봉사자로서 느끼기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려움보다는 즐거움이 또 컸다라고 네, 생각을 해도 될 것 그랬던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또 윤나영 관장님께서 민원의 그 타격을 좀 완충해주는 그 역할을 네, 많이 관장님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애써 주셨고 또 근데 저희가 9년차 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가 많기도 하지만 네네. 이사를 자주 가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네.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아파트에 살면서 이 아파트 뭐 그 외부적인 환경도 좋지만 또 저희 같이 이제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살기가 좋아라고 해서 이제 가고 싶어하지 이사를 이제 전세가 마무리돼서 가시는 분들도 되게 아쉽다라고 할 정도로 네, 이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랑 함께한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지만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러니까 저희에 대한 신뢰, 도서관에서 하는 네. 거지, 뭐이 정도는 그렇지 있을 수 있지. 맞아요. 라던가 이제 그런 이해 폭이 넓어지면서 초창기에 비해서 민원도 좀 줄어드는 편이고 네네. 또 저희가 나름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억울해. 이럴 때는 이제 커뮤니티 이제 카페라든가 홈페이지에 이러이러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라고 하면 주민들이 이제 대변을 해주시거나 위로를 해주시거나 와. 예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그렇게 힘든 걸 저만 힘들었군요. 네, 저는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9년간 그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그만큼의 또 신뢰도 쌓여서 네. 지금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좋았던 점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9년이니까요. 예. 그럼요. 좋은 네. 점은 정말 저희가
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대와 주민들하고 너무 친해질 수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예, 저희 네. 도서관에 오는 주민분들, 뭐 동대표분들, 심지어 관리소 직원 그렇게 자주 바뀌는 직원분들하고도 네. 정말 많이 친해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친해지시면 정말 소소하게 봉사하는 거 아시고 음료수 하나씩 이렇게 봉사자들 나눠 드시라고 가져다 주시고 좋은 말씀 그리고, 예, 한마디 그리고 너무 해주시고. 고맙다고 예. 얘기해 주실 때 너무 좋았고 저희가 공동 육아를 했었거든요. 네네. 북적북적 마을학교로 시작했는데 그때 애기였던 친구들이 점점점 커서 크면서 저희 도서관을 또 오게 돼요. 와. 예, 네. 그래서 고등학생, 이제 대학생이 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커가는 한 삶의 한 축을 우리가 조금은 0.001%는 긍정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당연하죠. 이제, 예. 이런 그런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게 큰 기쁨인 것 같고, 예, 칭찬. 네, 제가 뭐 저희 운영진들 그래요. 관장님 제가 막 뭐 어떤 기획을 하면 관장님 또 주민분들한테 칭찬 한마디 듣고 왔다고 칭찬 한마디 들으면 거의 네. 100배 일을 한다. 막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그게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네, 좋고 그리고 사실은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관장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이렇게 잘하셨어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네. 저도 그만큼 9년간 성장했다는 거. 음. 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내 삶의 작은 시간을 마을의 봉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하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함께 성장하는 거죠. 마을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입주자 한 명으로 살았으면 이렇게 많은 이웃들을 어떻게 그렇죠. 겪었을까 예. 싶은데 또 그게 하나의 또 좋았던 점일 것 네. 같고 칭찬은 고래만 춤추는 게 아니라 우리 윤나영 관장님도 심하게 춤추게 하는군요. 그렇군요. 정희수 부관장님께서는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저희도 이제 초창기부터 활동을 이제 같이 해 오면서 네네. 가장 기억에 남고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동 육아 북적북적인 것 같아요. 네. 그 2015년 그 어린이집 대란이 일어났을 때 네. 예,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조금 더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까라고 해서 도서관 오픈과 함께 같이 이제 시작하게 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시간에 같이 모여서 같이 이제 그림책도 읽고 놀이도 하고 이게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가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에 살 때는 보통 어린이집을 버스로 이동을 해서 엄마들이 어린이집 버스 출발 시간에 다 모여서 맞아요. 거기서 예. 아이들 보내고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었는데 네네. 세종은 이제 차량 운행하는 곳이 거의 없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죠.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오신 분들이 나가면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조금 뻘쭘하고 막 그럴 때도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북적북적을 통해서 아이들도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어른들도 이제 무언가를 그때는 나 누구하고 말하고 싶다. 맞아요. 나 사람이 보고 싶다. 그럴 때였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때 모여서 이제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아파트잖아요. 저희가 사는 곳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아이들이 마음을 놓고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곳들이 되게 좀 즐거운 기억이었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은 이제 도서관에 오는 저희의 이제 같이 이제 고객은 아니지만 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도서관을 이제 9년이다 보니까 함께 프로그램을 했던 친구들이 그 또 봉사활동에 지금은 이제 봉사활동이 이제 그 의무 봉사활동이 이제 중고등학생에서 이제 없어졌지만 네네. 그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어서 맞아요. 도서관에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 함께 운영을 오, 하거나 네네. 예 했을 때 참여했던 친구들이 지금도 저희가 그 아파트 축제나 이런 걸 할 때 필요하다 그러면 흔쾌히 와. 참여를 해줍니다. 너무 네. 좋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보람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게 맞고 그렇게 자란 아이는 또 어느 마을에 가서도 또 좋은 어른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 좋은 점들을 듣고 있는데 왜
제가 느끼기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점인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2023년 세종시 마을교육 공동체 단체상 수상을 하셨고요. 또 세종 인재평생 이제 세종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세종 배움터 우수 사례로도 선정이 네. 되셨는데 굉장히 이거 뿌듯하고 즐거운 네, 맞아요. 경험 맞습니다. 아니신가요? 저희가 예. 세종시 교육청, 네. 세종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교도 이제 8년 차인데 네네. 거기서 작년에 단체상, 음. 그러니까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제가 몰랐는데 저기 개인상은 받았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개인상으로 준 줄도 몰랐어요. 그냥 저희 마을학교에 주신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작년에 단체상 수상을 했고 이제 인재육성 세종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배움터 사업도 꾸준히 했는데 네네. 우수 사례로 또 발표도 하고 사실은 작은 도서관 쪽에는 저희가 17년도, 22년도 우수 사례 또 강연도 제가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상을 바라고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상이 나에게 아유. 힘을 주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해주잖아요. 기분 좋죠. 그렇죠. 더욱더 우리 윤나영 관장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아닐까 싶고요.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또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활동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뭐 많으실 것 같아요.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희가 자꾸 북적북적 이야기를 네. 하지만 그게 저희가 세팅은 운영자들이 하고 치울 때는 다 같이 치우세요. 어머님들이랑. 근데 네네. 아기들 연령대가 0세에서 5세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 0에서 3세 아이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나운서 선생님께 보내드린 사진에도 보면 네. 저희가 함께 치우다 보니까 이 고사리 손들이 같이 공을 치우고 매트를 나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고 즐거워했고 우리가 이렇게 교육이라는 건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구나라고 또 그런 걸 저희도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맞아요.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 사실은 TJB에서 그래서 저희 촬영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송에 나갔었습니다. 생방송 투데이에. 근데 정말 방송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를 느낀 게 네. 그 한 번의 방송으로 모든 주민들께서 네. 이런 일을 도서관에서 하고 있었느냐고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열심히 홍보도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도 예. 가지게 됐어요. 이 북적북적 프로그램이 굉장한 홍도를 네. 보여줬던 그런 프로그램으로 들었는데 우리 정희숙 부관장님께서는 또 어떤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으세요? 도서관이 이제 주민들에게 이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전에는 주민분들이 그 책과 관련된 활동만 했다면 이제는 모든 아파트 일은 다 도서관을 통해서 물어보십니다. 모든 길은 예. 도서관으로 네. 통하네요. 예. 예를 들어 뭐 아파트에 어떤 이제 무슨 이슈 같은 게 있으면 도서관에 와서 물어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 하나요? 네. 그리고 네. 또 어떤 불편이 있으면 또 저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한데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나요? 또 축제나 이런 것들도 이제 행사 같은 경우도 이번엔 행사를 하나요? 네. 이게 사실 그게 다 저희의 주관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입대이라든가 그렇죠. 관리사무소에서 예.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거기 직접 가서 하기보다는 이제 저희를 통해서 편하군요. 이렇게 예. 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는 이제 건의 사항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도서관을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이제는 이제 어떤 행사 이제 저희가 축제 같은 게 있어 나가면 역시 도서관에서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항상 하시죠. 도서관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20단지 네. 이런 얘기를 항상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좀 으쓱하면서도 올해 힘들어서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도 해야 되나? 힘을 이런 내야지.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기운이 되면서 어떤 이제 또 원동력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범지기 10단지 마을에 사랑방이 많네요. 맞아요. 예, 네. 그 역할을 또 톡톡히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푸른 작은 도서관이 또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네.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활동 중인 동아리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2개의 동아리가 운영 중이고 네. 예전에는 청소년 동아리까지 있었어요. 빅글이라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활동을 멈췄고요. 이제 독서 동아리 아름. 아름. 네, 그러니까 책을 한번
책을 읽고 만나셔서 이제 이야기 나누시는 네, 성인 네. 독서 동아리 음. 그리고 요 독서 동아리에서 파상돼서 예, 고정강독 동아리 올해 아, 책이 좀 더 세분화됐네요. 고정강독으로 가서 이제 네. 논어를 읽으세요. 와. 논어를 읽고 해석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나누시고 네. 제가 그래서 참여를 해봤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분들이 네. 대단하시다. 그런데 누구라도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정된 동아리는 이제 2개인데 지금 저희가 또 진흥원 사업을 하면서 지금 또 전통 바느질이랑 캘리 동아리가 새롭게 또 형성될 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주인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동아리 활동이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렇군요.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이런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 그 역할을 도서관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네. 감사한 마음들이 클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9년차 공동체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제가 이제 항상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네. 왜냐하면 저는 주변에서도 처음에는 되게 공동체가 잘 모였다가 와야 되는 경우도 그렇죠. 봤고요. 예. 예. 그리고 결성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네, 단지도 봤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저희가 느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우리는 왜 이렇게 분란 없이 잘 될까? 그런데 보면 구성원 개개인이 각자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이 없으세요. 네. 이기심이 없어서 그래서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내는 의견이나 뭘 하자고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함께 행동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저희 구성원들이 그거를 정말 잘 해주셨고 저도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당시 때 구성원들이 다 아기 엄마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예. 막 6살, 5살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도서관 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더 훌륭하게 저는 진짜 훌륭하다라고 칭찬도 많이 해줬었고 네. 그래, 그런 게 좀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만나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조금 더 친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됐던 게 9년 공동체의 어떤 그 뭐죠? 비결? 비결이 아닐까 좀 싶기도 합니다. 예. 네. 9년 전 그 도서관 봉사자를 모집하는 공고에서 그렇죠. 만난 5분이 네. 이렇게 인연을 이어오고 불협화음 한 번 없이 뜻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봉사자가 20명이거든요. 네. 다 합쳐서 와, 네, 아직도 그 초기 멤버들은 계속해서 봉사를 해주고 계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정희수 부관장님은 어떠세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런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데 봉사라는 게 사실 굉장히 쉬운 것 같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죠. 예. 네. 근데 저희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질적으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다들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봉사를 할 때 조급함이 없이 여유를 갖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사실 사람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누구라도 예. 뭐 그게 돈에 대한 욕심이든 명예에 대한 욕심이든 여러 욕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함께하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 그게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9년 동안 사실 이 6명 5명에서 시작이 돼서 20명까지 오는 와중에 이제 바뀌는 분도 있고 또 지속되는 분도 있고 이사를 가시거나 이러면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오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오시는 분들도 다 그런 마음들을 이제 갖고 오세요. 예. 그래서 함께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어울리는 게 즐거운 마음, 그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무언가를 하자고 할 때 이게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뭐
대책 없는 반대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예,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을 하고 네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서로 존중받는다는 느낌, 아, 네, 그리고 내 말에 대해 신뢰를 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지속되니까 좋은 사람들의 만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우, 푸른 작은 도서관 너무나 그 멤버들이 부럽네요. 예. 9년차 공동체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을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정희숙 부관장님께서 한 곡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 미도와 파라솔의 밤이 깊었네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 노래가 네. 마음에 위안을 주었던 노래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듣고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위안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중에서 미도와 파라솔이 부르는 밤이 깊었네 듣고 오겠습니다. 밤이 깊었네 방황하며 춤을 추는 불빛들 이 밤에 취해 흔들리고 있네요 벌써 새벽인데 아직도 혼자네요 이 기분이 나쁘지는 않네요 항상 당신 곁에 머물고 싶지만 이 밤에 취해 떠나고만 싶네요 이 슬픔을 알란가 모르겠어요 나의 구두여 너만은 떠나지 마 하나둘 피어오는 어린 시절 동화 같은 별을 보면서 오늘 밤 술에 취한 마차 타고 지친 달을 따러 가야지 딱 한 번만이라도 날 위해 웃어준다면 거짓말이었대도 저 별을 따라줄 텐데 아침이 밝아오면 저 별이 사라질 텐데 나는 어쩌나 차라리 떠나가지고 하나둘 피어오는 어린 시절 동화 같은 별을 보면서 오늘 밤 술에 취한 마차 타고 지친 나를 따러 가야지 가지 마라 나를 두고 떠나지 마라 오늘 밤 새빨간 꽃잎처럼 그대 발에 머물고 싶어 네, 정희숙 부관장님께 위안을 주었던 곡 미도와 파라솔의 밤이 깊었네 우리 함께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도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향후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향후 계획은 이제 9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 도서관을 안정적이게 운영하는 것. 네, 이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상근 선생님이 오셨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상근 인력이 있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도서관의 가장 기본 요소인 이제 장서. 네. 그다음에 좋은 책들과 좋은 미디어 교육 자료들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제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세종 FM 온 것처럼 다양한 기관들하고의 연계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역량 강화. 역량 강화를 시켜서 다시 마을에 그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되는 것. 너무 좋네요. 네, 거창하네요. 초창기 때 네. 저희 봉사자 쌤이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관장님 여기는 작은 도서관인데 시립 도서관처럼 운영하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운영하죠 뭐. 예, 그런데 그럼요. 할 수 예, 있습니다. 저는 예. 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저희 도서관이 좀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푸른 작은 도서관이. 네. 정희숙 부관장님, 네. 마을은 나에게 무엇이다? 저에게 있어 마을은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놀이터요. 네. 누구나 나와서 만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그 마을에서 함께 성장하고 어울리고 예, 그러면서 즐겁게 즐기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마을은 놀이터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윤나영 관장님께 마을은 무엇인가요? 마을은 곧 나다. 곧 나다. 네. 그냥 나의 삶에서 내가 항상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마을이 곧 나라고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예, 이곳을 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마을은 곧 나다. 두 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두 분을 이제 푸른 작은 도서관으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푸른 작은 도서관의 또 많은 활동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혼자의 삶이 대세가 되어가는 시대여도요. 결국 행복의 길은 사람과 사람이 친밀감을 유지하고 서로 돌보는 데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공동체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마을 공동체를 돌담에 비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돌담을 쌓을 때 큰 돌은 큰 대로 또 작은 돌은 작은 대로 자기 쓰임새대로 서로 의지하며 오목볼록을 채우는 제 몫을 하듯이 우리 마을 공동체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푸른 작은 도서관도 자기만의 쓰임새로 그 역할을 계속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세종 마을 공동체 톡톡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세종의 튼튼한 돌담이 되어주는 마을 공동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일락꽃 거리마다 가득 코끝이 아려와 햇살 같은 연인들의 미소 눈부신 날이야. 그래 햇살 탓일까 아지랑이 피는 하늘 잠시 감은 눈에 나도 몰래 생각이 나. 봄바람처럼 살아 늘 꽃잎처럼 흔들던 사랑 꿈처럼 지난 날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봄바람처럼 살아 내 가슴을 또 흔드는 사랑 언제나 나에게 그대는 봄이야. 첫 봐도 시작하는 저도 어쩐지 웃음나. 그때 우린 저들 같았을까 떠올려보지만